우리 가리정돈이 좀 계시면. 자, 먼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밑줄 친 부분은 아니지만은 패러그래프의 그 여섯째 줄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1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하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재예방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자,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과제 1931년에 지금으로부터도 굉장히 오래전에 하인리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인리가 바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근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부터 제가 이 문제인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영국에서의 이제 그 법인과실치사법,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대기업처벌법 얘기도 저는 그게 실제로 현실화 되려면 먼저 우리 전문적인 행정 조직, 정말 과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 산재예방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이제 문제는 시스템이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양적으로만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역량입니다. 역량, 조직적인 역량,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우리 고비용 저효율의 산재예방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입니다. 전문성이 약한 행정 조직에서는 이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중요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보여주기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역량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게 대응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자칫하면 어떤 미봉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게 어떤 문제가 터져야만이 어떤 나서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행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 산재예방 행정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우리 산재예방 행정의 감독을 받아보신 기업체들은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바로 거기에서 저는 산재예방 우리 산업안전보건청이 물론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있어야 나중에 논의를 별도로 해야겠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야말로 이런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산재예방 행정의 초기에는 담당 인력의 성실성 중심의 범용 인재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너리스트를 양산해서 부지런한 성실한 관료, 성실한 우리가 70, 80년대 때는 성실한 농부 허벌판에서 막 씨앗을 뿌리는 일찍 일어나서 그런 분들이 중요한 가치로 통했는데 지금은 숲이 무성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전문성 없이 조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막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숲을 오히려 망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인 행정, 그냥 물량 중심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행정을 해야 할 시기가 이미 만시지탄에 감은 있지만은 이미 그런 시기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8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문성이 결국은 이런 많은 위험 요인이라든가 자고 환경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대규모화되고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현재도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바로 이 전문성 부족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 가장 제가 비근한 일례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게 지켜지게끔 하려면 가교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지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해설 지침, 법원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현장에 실제로 이행이 되도록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준수하도록 하려면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지침,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제정이 돼야 합니다. 제대로. 근데 그게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행동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단지 법 지켜라, 잘 지켜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법을 지키는 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바로 행정기관이 이런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여건,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기관의 본연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선진행정일수록 강조가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나면 그때 엄벌주의, 사고 나면 그때 처벌 강화하겠다는 식의 대응이 좀 전면에 나서고 평상시에 정말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끔 그 어떤 강력한 어떤 제도, 그다음에 강력한 어떤 여건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됐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성,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부분입니다. 산재예방 행정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한한 재원과 인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과 인원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 있는 행정이 반드시 강조가 돼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물량 위주의 투입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매우 강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는 우리 산재예방 행정조직이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행정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전공단의 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아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이 나가도 될 것을 두 명이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 비효율성을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조직적 능력을 갖추자는 거죠. 그 다음 특수성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산재 예방 업무가 다른 고용노동부 내의 다른 업무하고 상당히 많은 학문적 배경이라든지 업무적 성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재 예방 업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학문의 깊이라든지 그 넓이가 큽니다. 기술직이 기술직이 더 잘할 수 있다. 물론 조금 더 앞서서 나갈 수 있지만 기술 단지 공대를 나왔다 해가지고 산재예방 업무 결코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산재예방 행정 1, 2년 해가지고 이게 산재예방 업무를 제대로 전문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무하고는 이 넓이와 깊이와 확장성이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많은 이미 앞에서 이제 인사 말씀에서 많이 하셨지만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독립성, 자율성 부분입니다. 윗줄친 부분 중심 말씀드리면 이 전문성이 확보되려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독립적인 인사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바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돼야 합니다. 채용, 그 다음에 교육훈련, 경력관리에 있어서 채용할 때부터 이쪽 분야에 준비가 된 사람들, 산업안전보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채용이 돼야지 아무 준비가 안 되는 사람, 그냥 와가지고 산재예방 업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이 덜커덩 산재예방 업무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하고 산재예방 업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준비도가 있고 나는 어떤 업무보다도 산재예방 업무가 나는 보람 있는 업무야. 나 이거 잘할 수 있어라고 준비가 된 사람하고 그 업무의 성과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훈련. 교육훈련에서도 이 고용노동부 안에 있으면 이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특수한 거기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이 만들어지면 청에 걸맞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는 의지에 달려있지만 바로 산업안전보건청에 딸린 교육기관이, 전문 교육기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의 하는 전문성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논문성이 높을 수 있다고요. 민간을 정말 제대로 예방 감독을 하려면 바로 민간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전문성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문성이 많이 낮아요. 오히려 기업체보다. 그런 상태에서는 기업체에서 우리 감독관들,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면은 신뢰를 못 얻고 되게 냉소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독립적인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능동성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우리 산업안전 업무는 가장 잘 아시겠지만 시장 실패가 가장 전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에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능동적인 역할, 행정기관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 났을 때에 어떤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난 업무는 재난 터지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업무잖아요. 근데 이 산재 예방 업무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방은 잘 표가 안 납니다. 평상시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직적으로 예방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문제점, 행정조직의 문제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부족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조화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로 보면 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 이게 삼위일체로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고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교육훈련이 제대로 전문성 있게 되고 있다. 지금 현재 구조화에서는 교육훈련 예를 들면 4주로 늘린다 한들 교육훈련이 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중간 부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없거나 일천환자가 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상을 산재예방 행정이 아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있는 기업에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전문성이 오히려 낮은 분들이 지금 행정을 책임지거나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생각이 아니라 바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시스템 개선 없는 개혁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근로감독관 제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 근로감독관 제도가 일반 경찰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를 합니다. 사고 터지면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로 근로감독관이라는 특사경이라고 하는 특별 사법경찰관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예방을 잘하는 겁니다. 예방. 만약에 사고 터지고 나서 수사하는 것만 그때 제재하는 것만을 임무로 한다고 하면은 고용노동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 숫자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바로 경찰과는 다르게 예방의 업무에 그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자체 안 맡기고 왜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지자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종합행정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너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바로 중앙부처는 특별행정기관은 바로 그런 전문성 있는 행정을 하도록 바로 법률에서 정부가 이렇게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현재 노동부 내에서 일부 업무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랍니다. 근로감독관 우리 감독 협약에도 있는데 근로감독 ILO 협약에도 전문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한 개 기관이 해도 될 것을 현재 두 개 기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고용노동부 안전공단의 기능 조정은 별도로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한 개 기관이 독자적인 자생 능력을 갖춰야지 그 중요한 업무를 하청 주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업무는 핵심적인 업무는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중요한 업무를 제조사 같은 거 제조사를 하청 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보건 진단기관 민간에 그다음 안전공단에다가.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는 자기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주변적인 업무를 하청을 줘야겠죠.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거꾸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밑줄을 안 쳐놨는데 거기에 이제 동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야 그러면 채용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산업보건직렬의 경우에는 특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이 별도로 채용하는 일반 공채를 통해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산업보건직렬을 이게 정기적으로 뽑아야 우수한 자원들이 대학에서 예를 들면 정말 이 산업보건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정말 우수한 자원들이 준비를 해서 들어오면은 정기적으로 매년 한 예를 들면 10명씩이라도 산업보건직렬이 채용된다고 하면은 정말 잠재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이게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갑자기 뽑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직원들이 오겠습니까? 그 당 전혀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이 채용이 떴다 해가지고 바로 그 당시에 좀 뭔가 상대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우수한 자원들이 준비를 해서 정기적으로 채용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바로 청처럼 이 청이 만들어져가지고 정기적으로 채용되는 구조가 되어야 바로 우수한 자원들을 산업보건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성의 미고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 안에 있다 보니까 특수성 중간 부분에 보면 설치 지역을 정할 때도 우리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지방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부의 어떻게 보면 좀 일반 근로감독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고용 그 기준으로 지역이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이 많은데 유해유험 예를 들면 뭐 조선 업종이라든지 제철소라든지 또 중소기업이 많이 제조업 중소기업 많이 몰려 있는 데는 거기에 특성에 맞게 배치가 돼야 하는데 노동부 안에 틀어 있다 보니까 산업안전의 그런 특성을 고려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그다음 4번입니다. 제일 밑부분. 그 산업안전보건부서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위해서 일선의 안전 우리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또한 비전문가로 채워지는 구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선기관에 우리 감독관 얘기 들어보면은 또 우리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밑에 분들이 외부에서 국회의원님들 설명하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분들 설득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쳐버립니다. 네, 그런 문제가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간에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참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 윗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직급이 있다 보니까 윗분들이 설령 잘못된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많은 열패감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피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 우리 아까도 이미 인사 말씀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나라 경우에 중간 부분에 딱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이번에 생긴 전문성, 위험도, 역할의 전문성하고 우리 산업안전보건청 비교했을 때 산업안전보건청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그 청보다 청이 만들어질 어떤 논리 근거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편성, 외국의 제도하고의 외국 선진국에서의 그런 보편성의 어떤 비교를 해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청이 훨씬 더 필요성이라든지 논리에 있어서 훨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능동성의 결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하게만 밑에 두 번째 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부서에 단기간 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용 업무하다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로 옵니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 업무 하다가도 좀 있으면 떠난다는 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행정 하겠습니까? 자, 속된 편으로 나 좀 있으면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 만들어 놓고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책임행정이 실종됩니다.
정말 이 예를 들면 청이 만들어지면 옮겨봤자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안전보건 업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구조가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여기 산업안전 업무 하다가 갑자기 고용 업무를 하다가 너 이제 산업안전보건 업무 할 만큼 했으니까 너 이제 다른 데로 가. 다른 사람들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너는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돼. 나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리고 하기 싫어도 또 어쩔 수 없이 오는 이런 구조화에서는 책임행정,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는 나는 자세, 그런 것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가면 제 시간이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노동 행정에서 현재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물론 고용노동부만이 사업장 안전보건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보도 어느 기관도 사업장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것이 유일한 기관이 담당하는 나라 없습니다. 가장 그래도 통합되어 있다고는 영국에서도 사업장 안전보건을 영국의 HSE 중심으로 할 뿐이지 다른 행정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중의 안전이라든지 항공안전이라든지 철도안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이 통합을 해놨냐, HSE가 중심이 돼서 이니셔티브를 주고 하고 있느냐, 바로 전문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대로 지자체에다가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같은 근로감독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안전공사, 예를 들면 전기안전법, 지금 현재도 제대로 고용노동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산재방이 주도권을 못 잡다 보니까 법들이, 안전 관련 법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막 우후죽순격으로 최근에 전기안전관리법 생겼죠. 그 다음에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겼죠. 연구실 안전관련법 생겼죠. 등등. 이게 법이 하루에 안전이 1년에 한 개씩 정도가 생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것을 수검기관을 받는 기업들이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 건설 현장 점검받다가 안전관리자들은 아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문성 있게 감독을 해야지, 지금 현재 물량 위주로 점검을 하면 막, 그리고 우죽성격으로 법이 생기면은 이 안전에 대한 시니컬한 반응은, 안전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째로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현재도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구조가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 빨리 설립이 돼야 이거 그나마 조금 차츰차츰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악화일로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우리 군대 행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이 적용이 돼야 하거든요. 군무원들도 있지 않고 장교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우정본부 감독, 노동부에서 감독하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시면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당연히 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바로 이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역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정본부에서 감독 한 번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군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 부모들이 다 지금 현재 자식이 1명, 2명밖에 없는데 군대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예방행정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조직이, 탄탄한 전문적인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교법, 거기에 외국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정부에서 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정부. 독일은 주정부 연방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국가에서는 구로 돼 있지만 주정부에서는 사실상 청으로 돼 있다라는 거. 일본은 감독 직렬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확연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의 제일 밑에 보면은 전문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제도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법에. 전문가 제도. 우리의 현재 저희 국민안전처에 저번에 세월호 침몰 사고 터지고 해서 각 부처에서 전문가는 그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업무를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필요성은 제가 다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 제가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및 제언에서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다 얘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래서 아까 말한 설령 아무리 훌륭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용 능력이 없으면은
그 법의 입법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법의 효과를 재정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런 똘똘한 그 기관을 만들어 줘야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손발이 되어줄 그런 기관을 만들어져야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뜻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